번째 경기 뉴캐슬 대 본머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뉴캐슬은 울버햄튼을 잡고 리그 4위까지 치고 올라갔다. 연승을 리그에서 가장 길게 이어가는 팀인데 현재 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인 이삭이 다시 멀티골을 터뜨리며 팀을 이끌었고 고든도 경기 내내 상대 측면 수비를 박살냈다. 토날리의 중원 경기력이 올라온 이후로는 어느 팀에게도 질 것 같지 않은 모습이다. 본머스는 첼시 원정에서 승점을 따내며 무패를 계속 이어갔다. 경기 종료 직전 동점골을 허용하며 승점 2점이 줄어든 건 아쉽지만 제골을 내준 이후 클루이베르트와 세메뉴의 골이 나오며 역전하는 등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다시 보여줬다. 그로 인해 유럽 대항전 출전권 순위 커트라인에 위치하며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출전을 노리고 있다. 에바니 우송이 부상을 안고 있긴 하지만 오우타와라와 클루이베르트 등 공백을 메울 선수들은 충분하다. 뉴캐슬의 승리를 본다. 본머스는 루이스 쿡이 중앙에 원볼란치로 나서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것이다. 케르케즈의 측면 수비 존재감도 분명하다. 그러나 홈에서 나서는 연승팀에게 분명 눈길이 간다. 찾아온 기회를 확실하게 해결할 이삭이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토날리와 기마랑이스가 중원에서 공격에 적극 가담할 뉴캐슬이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지로나 대 세비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로나는 휴식기 이후 재개된 리그 경기에서 알라베스에 승리했다. 시즌 초반 워낙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가 컸기에 지난 시즌 같은 성적을 내지 못했는데 부상자들이 돌아오며 다시 반등에 성공했다. 알라베스 원정에서도 경기를 지배하며 90분을 보냈고 교체로 들어온 솔리스의 골로 승리했다. 에레라가 돌아온 중원이 안정을 찾았고 아벨 루이스와 치간코프, 단주마 등이 적극적인 침투로 기회를 만들었다. 세비야는 휴식기 전 셀타에 승리하고 순위를 끌어올렸지만 레알과 발렌시아 상대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중위권 순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게다가 코파델레이에서는 세군다 팀인 알메리아에 완패하며 탈락했다. 루케바키오가 시즌 8골을 기록하며 활약 중이지만 이선의 지원이 부족하고 수소와 사울, 니게스 등 기대했던 베테랑들이 부진하다. 지로나의 승리를 본다. 세비야는 아구오메와 소우 등이 중앙 볼란치로 나서 원정 승점을 노릴 것이다. 그러나 시즌 내내 원정에서 부진하기에 풀 전력으로 나설 지로나 상대로 고전할 것이 유력하다. 반더 비크와 브리안 힐, 치간코프 등이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기회를 만들 것이고 루이스와 단주마가 문전을 침투할 지로나가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볼로냐 대 AC 몬차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볼로냐는 주중 원정 경기에서 리그 2위인 인테르와 비겼다. 강팀을 상대로 경기 내내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고 카스트로와 홀름 등의 골이 나왔다. 강력한 수비를 앞세워 상위권 순위를 유지 중인 팀이었지만 최전방의 골은 다소 아쉬웠던 게 사실이지만 카스트로가 중심을 잡는 데다 은도에와 오스가르드 등의 시너지가 나는 최근이다. 몬차는 리그 최하위에 처져 있다. 그러나 지난 라운드에서 강호인 피오렌티나에 승리하며 최하위 탈출에 시동을 걸었다. 데니 모타의 공백으로 인해 선발 출전한 다니엘 말디니가 팀의 공격을 이끌며 중요한 골을 터뜨렸고 추리아의 공격 전개도 위력적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최하위인 건 사실이기에 연승에 성공해야 강등권 탈출을 노릴 수 있다. 주리치와 카프라리 등 팀의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선수들이 더 힘을 내야 한다. 볼로냐의 승리를 본다. 인테르전 이후 3일 만에 나서는 경기라는 점은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정이다. 그러나 포베가가 징계에서 돌아온 데다 달링가와 퍼거슨 등 주전급 로테이션 자원이 즐비하기에 일정을 이겨낼 것이다.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프루어와 포베가가 중원을 장악할 볼로냐가 최하위 팀을 잡아낼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슈투트가르트 대 프라이부르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라이프치히를 잡아내고 리그 5위로 올라섰다. 운다브의 부상 이탈 기간 동안 팀의 핵심 공격수 역할을 한 울테메드가 다시 골을 터뜨렸고 슈틸러와 카라저의 중원 장악도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그로 인해 최근 5경기에서 4승을 따내며 선두권을 위협했고 이제 본격적인 챔스권 순위 진입을 노린다. 프라이부르크는 주중 원정 경기에서 프랑크푸르트에 패했다. 일본 국대 윙어인 도안의 한 골이 있긴 하지만 프랑크푸르트의 화력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번 시즌 홈 성적이 워낙 좋기에 아직 유럽 대항전 출전을 노릴 수 있지만 떨어지는 원정 경기력은 문제다. 특히 최근 원정 2경기에서 9골을 내준 수비가 불안한데 긴터와 퀴블러가 수비진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의 승리를 본다. 프라이부르크는 도안과 빈젠코 그리포 등 역습 상황에서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줄 선수들이 즐비하다. 그러나 불안한 수비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카라저의 중원 패싱 게임을 통해 상대의 수비를 벗겨낼 수 있고 피리이와 르월링이 활발한 공간 침투로 원정팀 수비를 넘어설 슈투트가르트가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바이에른 미넨 대 볼프스부르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미넨은 호펜하임을 잡고 리그 선두 자리를 공고히 했다. 2위인 레버쿠젠의 추격이 거세긴 하지만 3연승에 성공했다. 김민재가 부상 여파로 결장했지만 에릭 다이어가 나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고
파블로비치와 게레이루 등 로테이션 자원들의 몸놀림도 가벼웠다. 케인이 연속골을 넣으며 좋은 흐름을 이어간 것도 팀에는 긍정적인 요소였다. 볼프스부르크는 주중 경기에서 글라드바흐를 완파했다. 상대의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었기에 고전도 예상됐는데 문전 앞찬스에서 마무리를 잘했다. 요나스 빈이 2경기 연속 선발 출전해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를 잘 끌고 다녔고 아놀트와 다르더이의 중원 공격 가담이 원활했다. 벤치에서 나온 은메차가 조커로 충분히 활약한 것도 인상적이었는데 미넨 원정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넨의 승리를 본다. 휴식기 이후 연승에 성공한 볼프스의 기세가 좋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레버쿠젠의 추격을 이겨내야 하는 미넨을 쉽게 넘긴 어려워 보인다. 고레츠카가 폼을 회복해 중원에서 확실하게 존재감을 보이기에 경기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것이고 케인과 사네, 올리세의 스리톱이 상대의 거친 압박을 이겨내며 기회를 만들 미넨이 승리할 것이다. 6번째 경기 VfL 보움 대 라이프치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보움은 장파울리를 잡고 강등권 탈출에 시동을 걸었다. 후반기 시작 이후 첫 경기에서 마인츠에 패했었지만 장파울리를 잡고 홈연승에 성공하며 승점 3점을 더했다. 선발 스트라이커로 나선 호프만의 골이 터졌고 남은 시간을 잘 버텨냈다. 그러나 여전히 리그 최하위 팀이기에 연승을 통한 반등이 필요하다. 강팀을 상대하는 이번 라운드기에 무리한 공격 축구보다는 버티기로 나서며 역습으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다. 라이프치히는 직전 슈투트 원정에서 잃은 것이 많다. 순위 경쟁팀에게 패하며 추격자들에게 추격을 허용했고 로이스 오펜다와 세스코 등 스리톱 자원 중 2명이 퇴장을 당하며 이 경기에 나설 수 없다. 시몬스가 돌아와 후반기 반격을 노렸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원정 연전에 나서야 한다. 바움가르트너와 누사 등이 시몬스와 함께 공격을 이끌어야 한다.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본다. 14골을 기록 중인 오펜다와 세스코가 동시에 빠지는 여파가 큰 원정팀이지만 시몬스는 상대의 집중 견제를 이겨내며 해결할 수 있는 선수다. 또 홈팀이 리그 최하위로 어느 정도는 라인을 올릴 것이기에 캄플과 세이발트 등이 중원에서 역습으로 전환할 수 있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